한국 사주명리학의 시대적 의미와 과제. 본 내용은 김만태 교수님의 박사학위 논문 한국 사주명리의 활용 양상과 인식체계, 국립안동대학교 대학원 2010년의 결론에 수록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사주명리학은 한국인의 삶과 가치관에 깊은 영향을 미쳐온 핵심 문화 중 하나이다. 이는 개인이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운명의 기륭을 예측하는 시상점의 한 종류로 생년월일시를 천간과 지지로 변환한 사주를 음양오행의 상호작용을 통해 해석함으로써 운명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추론체계이다. 사주명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음양오행 사상의 정립, 10간 12지의 음양오행 배속, 60갑자 간지력의 확립, 그리고 태어난 시를 통한 운명 해석을 위한 점성술 지식의 축적이 필수적이다. 또한 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기륭화복이 결정된다는 정명론 사상도 전제되어야 한다. 사주라는 용어는 4세기 초 동진의 곽박이 저술하고 10세기 중엽 서자평이 주석한 옥조신흥 진경에 처음 등장하며 사주명리의 기원은 4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주간명 방식은 나부모행과 일간 위주로 구분된다. 특히 10세기 중반 서자평이 나부모행을 사용하지 않고 일간을 중심으로 음양오행의 생극지하와 격국과 용신을 통해 운명을 추론하면서 호법사주 연주 위주와 신법사주 일 위주로 구분되었다. 이 전환은 운명의 주된 요인이 조상 부모 가문에서 개인의 타고난 품기 자질로 인식이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고려 후기 지식층에서 널리 활용되기 시작한 사주명리는 조선시대의 과거 및 취재시험의 명가학을 통해 제도적으로 자리잡았다. 14세기 후반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전환기에 사주와 팔자는 의미가 분화되기 시작하여 사주는 전복수단이나 행위 자체를, 팔자는 사람의 타고난 운명을 지칭하게 되었다. 팔자라는 용어는 이세계 문집 묵은집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등장하며 사주는 조선시대 1487년에 간행된 서거정의 문집 필원잡기에서 처음 나타나지만 그 시기가 1467년에 저술된 오행총괄 이전으로 소급될 가능성이 높다. 구한말까지 사주명리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전개되었다. 첫째, 국가나 왕실의 대소사, 길일 태길과 궁합을 주된 소임으로 하는 명가학이라는 관학이었다. 둘째, 명통사나 맹청과 같은 단체를 통해 구술과 도제 관계를 통해서 지식을 계승하는 시각장애인 전복자, 즉 명가맹이 존재했다. 셋째, 16세기 이후 왕조 체제에 비판적이고 사회 변혁을 갈망하는 소지식인들이 궁리하던 사회 도피적 반체제적 관념체계였다. 조선 주자학의 영향으로 사주를 통한 운명 문화는 중국과 달리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발전 기회를 갖지 못했으며 사회적 혼란 속에서 현실 타파를 위해 활용되면서 반골지학으로 강화되거나 미신지학으로 매도되기도 했다. 구한말 개화 지식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현대까지 이어져 사주명리 문화가 음지에 머무는 데 일조했다. 현대 한국 사주명리 문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오랜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문화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난 100여 년간의 잦은 표준시 변경과 서머타임 실시에 따른 시간의 혼란과 종사자들의 인식 부족이다. 또한 오늘날 한국 사주명리 문화는 6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첫째,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동양문화와 사상에 대한 심취. 둘째, 1990년대 이후 컴퓨터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확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점. 셋째, 사주나 점을 보거나 봐주는 젊은 층의 증가. 넷째, 사주상담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공공연해지면서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다는 점. 다섯째, 운세 사이트, 전화운세, 모바일 운세, 사주카페 등 사주상담 이용 채널의 다양화. 여섯째, 내 사주는 내가 직접 보겠다는 경향이 생겨나면서 대리적 사주명리 문화에서 참여적 사주명리 문화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인생의 위치와 방향을 스스로 알고자 하는 욕구와 비즈니스와 대인관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사주명리는 인생의 고비나 선택 상황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활용된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인간은 세상을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욕구를 가지며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에 직면하면 두려움을 느끼고 이를 해소하려 한다. 사주명리는 이러한 불안감 해소의 중요한 방법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사주 상담자를 찾는 것은 아니며 사주명리를 불신하거나 자신의 능력에 확신이 있는 경우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 반면 사주명리를 신뢰하거나 친숙하거나 인생 역정에서 실패 경험이 있거나 상담 수단에 접근이 쉬운 사람일수록 사주 상담자를 찾는 경향이 강하다.
사람들은 상담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기보다는 원하는 내용을 취사 선택하거나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며 신뢰하기 어려울 때는 거부하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서 사주명리 상담은 적은 비용으로 심리적 위안과 안도감,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사주명리는 천체의 운행과 자연의 변화를 담고 있는 운명학이며 60갑자라는 부호로 운명의 조짐을 나타낸 것이 사주팔자이다. 특히 월지는 사람의 운명이 자연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주명리의 전제를 분명히 보여준다. 자평사주는 사주를 저울에 비유하여 음양오행과 한난조습이 균형을 이루는 중화상태를 지향하며 이를 통해 부귀영화와 무병장수를 이룬다고 본다. 중화를 달성하는 핵심이 용신이며 용신의 취용은 시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다. 반면 사주 주인공의 사회적 활동 무대와 사주 전체의 틀을 의미하는 격국은 큰 변화를 겪어왔다. 서자평은 원령을 위주로 격국을 정하고 십전격을 구분했으며 이러한 격국 인식은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현대사회에서는 연예인과 같이 감각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대우받으면서 상관이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예술, 의학 등 전문인에 대한 수요로 편인도 각광받게 되었으며 12신살의 역마와 도화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등 이러한 변화가 현대 자평사주의 특징이다. 민간에서 유행한 당사주는 태어난 띠인 연지를 위주로 하며 개인의 자질보다는 조상, 부모 가문이 운명을 좌우한다는 구법사주의 영향을 받았다. 그 유래는 제주도 무속의 원천강 본풀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당나라 도사 원천강이 제주도 무속에 유입된 경위는 연구과제로 남아있다. 초기 남녀 간의 순역으로 구별되던 당사주 풀이법은 근대로 오면서 남녀 차별 인식이 사라지고 단순화되면서 그 차이가 없어졌다. 정초의 새로운 한 해의 운수를 보는 한국인의 인식은 토정비결이라는 문화를 만들어냈다. 토정비결은 20세기 초 토정이지함의 명성과 당시 유행하던 비결서들의 영향력에 기대어 만들어졌으며 복잡해지는 사회 상황 속에서 신뢰성 있는 예언을 갈망하던 사람들의 요구에 부합하며 대표적인 정초전복 풍속으로 자리 잡았다. 토정비결은 시대 변화에 적응하며 괴사가 추가되고 표현도 점차 분명해지는 등 끊임없이 변모해 왔으며 현재 전승력은 약해졌지만 여전히 정초전복 풍속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궁합은 같은 사주임에도 보는 사람에 따라 기륭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궁합을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며 관점과 방법에 따라 기륭이 다르게 나온다. 궁합의 본래 의미는 혼인을 앞둔 남녀의 배우자 운을 미리 알아보고 기륭을 판단하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그 의미와 활용도가 크게 확장되었다. 고용주와 종업원, 직장 동료, 동업자 간의 관계나 친구, 연인,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궁합을 보는 일이 흔해졌다. 태길은 중대한 행사를 앞두고 좋은 날을 정함으로써 좋은 기운을 받아 결과도 좋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다. 근대의 과학이 발전하고 사회가 문명화되면서 태길 풍속에 대한 회의가 나타났고 그 힘을 점차 잃어가고 있지만 기륭이를 가리려는 인식은 인류의 보편적 심성으로 여전히 생활 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태길 풍속에는 항상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근신의 의미가 담겨 있다. 태길 풍속은 근대 이후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근대적 사고방식과 배치되는 소극적인 흉일 금기일이 먼저 약화되었고 이어서 적극적인 기일이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그러나 손 없는 날처럼 복잡한 원리를 단순화 규칙화하여 활용하기 쉽게 바꾸는 경향이 강해 오랫동안 민간에서 전승될 수 있었다. 상업자본과 대중심리의 영향으로 쌍춘년, 황금대지혜와 같이 혼인, 출산, 재물 등에 관한 태길은 다양한 양상으로 새롭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주명리는 피용축일, 즉 현세에서 행복하기 위한 가장 원초적인 이유에서 생겨났다. 현대 한국인이 추구하는 행복은 무병장수, 가족의 부귀, 마음 평안으로 전통적인 한국인의 오복과 다르지 않다. 사주명리의 기본이자 핵심인 육신관념의 음양오행의 생극지화와 사회가치관의 변화가 더해지면서 현세적 삶의 기륭화복적 의미를 생산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되었다. 한국인은 운명에 관해 인식적으로는 자유의지론을 선호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운명 결정론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으며 사주팔자는 수긍하고 살아가야 하는 운명의 틀이자 동시에 극복하고 개척해야 할 양가감정적 존재이다. 이는 한국 사회의 원칙과 일관성 부재가 한국인의 운명 관행복관에서 이중성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주명리는 인간이 삶의 예상치 못한 고비에 직면했을 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삶의 용기를 갖도록 돕는 효과적인 기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불안과 위기를 개인적 차원에서 해소하고 극복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사주명리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낭비라기보다 가치 전환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즉,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사주명리를 통해 삶의 용기와 희망을 얻는다면 경제적 가치가 삶에 대한 가치로 전환된 것이다. 사주명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사주명리 상담의 필요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인간의 존재론적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인간은 자기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고 자신을 확인하며 알고 싶은 것을 알고자 하는 보편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시시대부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전복신앙과 사주명리는 지속되고 활성화되고 있다. 사주명리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자아인식의 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사주명리는 운명 예언뿐만 아니라 인생 상담 및 심리치유 영역으로 외연을 넓히고 타고난 본 모습을 깨닫고 더 나은 재능을 찾아가는 방안의 하나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사주명리 문화의 대중화는 바람직하지만 상업적인 저급한 이용 시도는 경계해야 한다. 향후 사주명리의 연구는 민속학뿐만 아니라 인접 학문들의 연구 성과를 포용하여 전복신앙과 사주명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새로운 연구 방법 개발 및 주제 발굴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천문학, 민속학, 철학, 종교학, 사회학, 심리학 등의 학제적 연구가 필수적이며 술수적, 방법적 측면의 연구를 통해 정확성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사주명리의 근원사상, 철학적 측면에 관한 연구도 병행하여 사주명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성숙된 사주상담 문화로 발전시켜야 한다.